한국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편집자 사베페스콘입니다. 2022년 6월 24일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이혼한 부부들이 나오는 우리 이혼했어요 이 누구의 신박한 기획일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기발하고 호기심이 절로 생기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결혼을 이혼으로 바꾸면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까지 누군가 시도해본 적 없는 시도. 이혼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어서 또는 이전보다 많이 바뀌어서 이제야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출연진들의 감정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같이 나를 세우면서 감정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수님과 일라이님이 나오는 프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일라이님 영어 스펠링이 일라이던데 엘리제 사장의 이름을 딴 것인지 궁금하네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집안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민수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할 수 있을까? 유튜브 댓글에 남자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게 보인다는 댓글이 종종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지속하고 싶었으나 이혼을 통보받은 지연수님 입장에서는 결혼했을 때의 삶이 그리울 수 있고 다시 그의 마음을 되돌려 민수의 아빠와 같이 재결합하는 것도 민수를 위한 좋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들의 이혼이 시부모의 등살에 못 이긴 경제적인 이유가 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제 눈에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두 사람의 문화적 격차, 거기서 오는 성격적 격차가 보입니다. 시부모님은 그들의 이혼을 강하게 종용하고 거들었을 뿐 11살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일라이는 그 결혼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도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는 생각 차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호주에서 1살부터 자란 친구와 몇 년 사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호감을 주고받을 때는 그다지 큰 문화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려 문화권이 다르기에 더 마음이 가고 그런다는 점이 제 눈에 매력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랬겠지요. 그러나 사귀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나서부터 어딘가 비걱거리면서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을 할 때 기존에 만나왔던 한국인 남자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을 이 친구의 성격이라고 생각했고 진실되어 보이면서도 빡치게 하는 그의 태도에 솔직히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만난 지 1년 쯤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듯이 지나는 생각은 이 남자가 호주 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호주 남자, 한국 남자와 다른 걸까? 서양 문화권에서 자란 남자, 내가 한국에서 만난 남자와 다른 걸까? 구글에 웨스턴 가이즈 코리안 걸즈를 검색해보니 이런 조합 커플의 경험담이 영어로 쏟아집니다. 찬찬히 읽으면서 되짚어보니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그의 행동이 이해되는 것이 있고 서양 남자들이 말하는 한국 여자 특징에 저를 대보면서 우리나라만의 연애 특성을 골라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라이님과 지연수님의 연애가 장애물을 뛰어넘겠다 마음먹을 만큼 뜨거운 사랑에 출산에 이어 바로 삶으로 이어지면서 그 생각의 격차, 문화적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문화 차이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는 겪어보면 사실 크게 다가옵니다. 서로 상대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 자라온 문화의 프레임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결혼한 수많은 커플들처럼 주변 환경이 평온했으면
천천히 극복해가고 닮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일라이의 경우 연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 가족이 있기에 본인의 생각이 이혼으로 기울여질 때 바로잡고 균형 맞추며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었던 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시집살이로 인한 다툼이 시발점이 되었겠지만 그것을 잘 풀어내지 못한 감정의 골은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의 영향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사회는 한국을 떠난 세대에 머물러 있다는 속설. 미국에서 17년을 살다가 한국에 오신 교수님이 의외로 꼰대 중에 개꼰대여서 학생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열려있고 갑질 문화가 없을 수 있으나 한국을 떠나던 그 세대의 한국 문화를 몸이 기억하기에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옛 세대로 컨버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문화가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미국에서 사는 이민가족의 시집살이가 고전을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 가신 분들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왕왕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80년대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서 살면서 미국 사회와 한국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점차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는데 이민가족의 문화식에는 80년대 그때의 한국에 멈춰져 있을 수 있죠. 순전히 본인의 의지겠지만 말입니다. 일라이님 부모님 연세가 많지 않으나 이민의 특성상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지연수님을 많이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봅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답답함은 극복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문화 차이로 인한 생각의 차이는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재결합을 응원하기보다는 각자 새로운 삶을 꾸려가시면서 아들을 위해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로 남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깨어진 유리잔이기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족이 다시 재결합할 경우 헤어짐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불가피한 헤어짐으로 인한 이혼이 아니고서야 다시 재결합해서 이제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기에 지연수님같이 매력적인 여성분은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다른 사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